네, 여러분. 어떻게 잘 쉬고 오셨죠? 네. 자, 우리 이제 저번 이제 앞타임에 제가 이제 그 영업 양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면을 다시 한번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업 양도에 대해서 이제 배울 내용들을 쭉 봤고, 자, 우리 이제 강의 교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강의 교환으로 가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 결합의 유형으로서 영업 양도가 있다. 중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아까 우리 사례 봤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제 먼저 사례를 읽어보시면, A는 서초동에서 수동을 왜 했을까요? 여기 법조타운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앞으로 거기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서초동에서 20년 넘게 중앙 에이스 마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후에 B에게 영업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됐죠? 예. 그럼 이걸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네. 우리 아까 봤던 거. 예. 이걸 A, 뭐 A로 할까요? 예, B, 우리 아까 봤던 뭐 사례로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거 뭐 중앙 에이스 마트 마트. 예. 그럼 얘가 누구냐? 이제 가브를 할게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필기할 수도 있죠? 이거 이제 원래대로 복귀. 죄송합니다. 볼 수 있죠. 예. 음, 이거 그대로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A는 이제 A가 이제 양도인이 되고 B가 양수인이 됐죠. A에게 물건을 공급한 납부부 즉 갑이 있었어요. 매달 기준으로 정산했고 A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그 비용을 매월 말일에 갚는 이제 사람 을이 있었다. 얘는 누구야?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에, 우리 A를 이제 이렇게 새로 하죠. 뭐 양도인 이렇게 되겠고 갑 같은 경우는 뭐예요? 채권자 양도인의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은 누구냐? 양도인의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누구야? 양수인이 되는 거죠. 양수인.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친절하다 이 말이죠. 이러한 영업 양도가 발생할 경우에 영업 양도의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럼 뭐야? 이제 영업의 의미를 알고 우리 영업 양도의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안의 해결에서 양수인 보호, 채권자 보호, 채무자 보호 이것들을 우리의 사례로서 해결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업 이제 양도 이제 자체의 개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영업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기업의 이제 기업 조직 내에 내재한 무형의 가치를 승계한다. 무형의 가치까지 승계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무형의 가치는 뭐야?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지. 뭐 지적자산권과 같은 뭐 고객 관리 노하우 그다음에 경영의 관리 노하우 이런 게 보여요, 여러분. 예. 그런 것까지 다 넘기는 게 바로 영업 양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의 의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쳤습니다. 빨간 별표. 그래서 주관적 의미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영업의 주체인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 활동이다. 즉 아까 말씀드린 걸 보면 뭐야? 영리를 목적으로 그 업을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반복하는 행위를 영업이라 한다.
요거 주관적 의미. 객관적은 상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인의 영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은 뭐냐? 이 주관적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뭐 이렇게 재산적 총체도 이전시킨다. 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우리 이제 상법은 주관적 의미가 있는데 명의, 대제, 책임, 상호, 양도, 기본적 상의 여기에 이제 조문들을 보시면 저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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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아, 주관적 의미의 영업으로서 그 업을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객관적 의미는 이제 41조부터 45조까지인데, 얘는 우리 판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상인의 영리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한 재산적 총체, 즉 주관적 의미뿐만 아니라 재산적 총체를 넘긴다. 그래서 판례는 영업 양도에서 영업에는 영업용 재산이 있죠. 적극 재산, 뭐 토지와 건물, 소극 재산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같은 것들, 무형의 가치죠. 영업 비결, 명성, 노하우 이런 것들까지 다 어떻게 이 객관적 의미에 포함시킨다. 객관적 의미에 뭐 영업에 포함시킨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영업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냈어요. 다음 중 영업의 성질이 다른 걸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잘 들으세요. 타인에게 자신 또는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인해서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 그 타인과 연대할 책임이 있다 해서의 영업. 그 다음,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 에서의 영업. 기본적 상행위에서 사용되는 영업. 그 다음에 영업 3번 영업을 하는 다음 행위를 상행위를 한다. 이랬을 때의 영업.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거래에 의해서 그러면 공중적객업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조문을 제가 쓸 거예요. 공중적객업. 공중적객업 아직 우리 안 했군요. 그래서 공중적객업에 관한 내용들에 관한 이제 여기 내용에 대한 뭐 수업을 할 때 공중적객업에 가서 영업이라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조문에. 그럼 걔는 뭐야?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이다. 그리고 4번.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상사 매매에 관했을 때도 영업이 나와요. 그러면 다 이게 주관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 영업 양수인이 양도를 상호에서 계속 사용하지 아니했을 때 양도인에 의한 영업을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강구할 때는 책임이 있다. 이때 영업. 답은 바로 뭐예요? 네, 바로 이거. 이때 영업은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구별하셔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면 나도 몰라. 음, 뭘 몰라. 이런 거지.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아까 판사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업을 반복한다. 그럼 여기에 조문에 있는 내용들, 기본적 상행위의 영업은 주관적이다. 그럼 기본적 상행위가 몇 개 있어? 22가지에 관한 그 조문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중적객업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공중적객업이 있어요. 상사 매매도 있고 이런 거 공부할 건데 극장, 여관, 음식,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거래하는 영업으로 하는 자는 공중적격이다. 이때 영업이 뭐야, 그럼? 이 주관적 의미의 영업이라고. 그 다음에 운송이 있을 거 아니야, 운송. 운송 요즘 뭐 택배도 많잖아요. 예. 이런 운송업에, 예. 육상, 호천, 항만 물건을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뭐로 한다. 이때 영업은 뭐냐? 다 주관적 의미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중개, 영업을 한다. 대리도 다 이게 뭐야?
기본적 상행의 유형이니까 전부 다 주관적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아, 영업 양도의 영업은 객관적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지 뭐. 어려워요? 어려우면 할 수 없고. 41조에서 몇 조까지? 45조까지. 이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환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공부했고,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 양도의 개념에서 영업 재산에 대한 양도다. 재산 지위를 이전한다. 그 판례는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이전한다. 그래서 우리 영업 양도 같은 경우, 뭐 물건을 팔면 물건을 그대로, 그러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나중에 이제 회사법에서 배울 내용들인데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대한 일부를 양도했을 때, 그다음에 영업용 재산을 양도했을 때 이게 뭐냐 했을 때, 어, 회사법에서 이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중대한 일부를 양도, 그다음에 영업용 재산을 양도했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영업 양도에서 영업용 재산을 같이 동일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 판례를 이제 판례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회사법에 들어왔을 때 뭐 전부 중대한 일부를 양도한다. 이때 양도.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영업 양도에서 양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 같은 것은 같게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간단하게 보시고 우리 이제 합병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자 이게 잠깐 설명드릴게요. 합병은 합병은 포괄적 이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A 회사 A 회사가 B 회사와 합병 B 회사와 어, 합병해서 A 회사가 됐다. 이게 바로 흡수 합병이에요. 흡수 합병. 그러면 이 B 회사에 있던 B 회사에 있던 B 회사에 있던 권리와 의무가 한 쉽게 말해서 한꺼번에 이전됩니다. 어디에? A 회사로. 이해되십니까? 개별적 이전이 아니라 그래서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하면 A 회사가 되는데 그럼 B 회사가 소멸되죠. 소멸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A 회사 이제 이게 흡수 합병이다. 자 이제 합병하고 이제 상속이 있어요. 우리 상속. 상속도 포괄적 이전입니다. 이제 부모의 상속도 엄마 아버지의 이제 빚이 있거나 이제 권리가 있으면 재산만 있으면 재산 또는 부채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런 게 특징이다. 그래서 합병하고 상속을 할 때는 이제 포괄적 이전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이제 영업 양도는요. 개별적 이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마트를 옮겼으면 이제 마트에 대한 이제 마트 물건 이거 따로 이제 얘만 이제 따로 이전 개별 이전 먼저 해주고 나중에 뭐예요? 이제 마트에 대한 이제 부동산 이제 소유권 등기 나중에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근로관계 막 싸우죠 데모하죠 막 어떻게 할 것인가 승계할 것인가 아니면 다 자를 것인가 이런 것들 이거 다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이전한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다. 그래서 합병하고 영업양도 이런 차이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합병 같은 경우에 이런 거 한번 수합병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A 회사와 B 회사가 C 회사가 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신설 합병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신설 합병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흡수 합병으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자, 합병 이제 같은 경우, 합병 같은 경우 예, 보시면 음, 상법상 규정이 있죠. 그래서 얘는 단체법상 특약이다. 왜? 덩 이제 네, 덩치가 크다. 이제 큰 규모다. 회사와 회사끼리 하기 때문에 개인법적. 얘는 뭐 회사와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회사 또 개인과 개인 또는 회사와 회사 또는 개인과 회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개별적 이전 행위가 필요 없어요. 포괄적 이전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합병은 일부 합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개별적 이전이 되면 따로따로 간다. 일부 양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 비교해서 여러분 알고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얘는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는데 얘들은 채권자 보호 절차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얘는 채권자 보호 절차. 그럼 아까 우리 그 뭐 예를 들 때 뭐 양도인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이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죠. 근데 그 채권자하고 여기 채권자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굳이 둘 필요도 없는데 반드시 둘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합병 합병 등기를 하고 영업 양도 같은 이제 등기를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들은 이제 영업 양도에 금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얘들은 그런 게 없죠. 회사는 뭐 똑같은 업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제가 좀 빨간 표시를 한 거. 예. 예. 이 정도 여러분이 좀 영업 양도에서 이제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합병을 할 때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영업 양도의 절차가 있는데 당사자가 누구냐? 음, 양도인, 상인이면 돼요. 얘는 뭐 양수인은 상인이든 비상인이든 관계없다. 예. 그래서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상인 자득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보세요. 아까 들었던 거. 얘는 이 사람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됩니다. 그럼 양수인도 상인이어야 되냐? 양수인? 얘는 뭐야? 양수인은 상인 또는 비상인. 상인이어도 되고요. 비상인이어도 됩니다. 누가? 양수인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보세요. 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가 될 수 있고 또는 얘가 비상인일 때는 얘 상인으로부터 이걸 사줘. 그럼 그때부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상인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양도인은 상인이어야 한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 합치겠으면 되죠. 계약이기 때문에. 자, 상법은 회사의 영업 양도에서 대내적 의사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인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그 한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총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양도를 할 수 있고요. 물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는 주식 회사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원총회 특별 결의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유한 회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유한 책임 회사. 네. 이런 회사들은 영업을 이제 회사가 영업을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왜? 여기 있잖아. 개인이 하거나 또는 회사도 할 수 있다. 근데 합병은 무조건 회사와 회사가 한다. 이걸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자, 이럴 때 영업 양도에서 이제 의사 결정을 개시도록 하고 있다. 영업 양도 계획은 채권 결이고 개별적 이전 행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다 이제 복습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중요한 이제 영업 양도의 효과가 되겠죠? 양도의 효과.
자, 상법은, 자, 중요합니다. 상법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상 채권자, 채무자 보호 규정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호하는 규정을 두는 거지 반드시 보호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전부 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양도인의 잘 들으세요. 이제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는 무슨 말일까? 자, 양도인을 경업을 금지한단 말은 양도인이 같은 업을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럼 얘는 양수인을 보고합니다. 약정이 있을 때는 20년간 못하고 없을 때는 10년간 못합니다. 범위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동종 영업일 때 해당됩니다.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한 자는 개인 상인은 양도인, 회사는 회사 자체가 되겠죠. 자, 그런데 효과를 보시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경업 금지만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약정이 있을 때는 20년, 없을 때는 10년간 동일한 그 행정구역 내에서 동종 영업으로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때는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뭐 어떠한 조항이 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입법의 불비라 합니다. 당연히 조항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의 불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반하는 경우에 가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걸 우리가 입법의 불비라 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위반했는데 가만히 어 만약에 보세요. 음, 아까 우리 이제 이 사례를 봤을 때 얘가 오케이 마트를 주위에서 했어요. 음, 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만약에 양도인이 동일한 시군구에서 동종영업을 한다. 뭐 상호, 예스 마트를 쓰든 각과 의 약정이 없으면 20년간 있으면 20년간 못하는데 양호의 금도의 의무다. 이거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경업 금지 위반 시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구비되지 않음. 즉 만들어진 법에 조항이 없다. 이걸 뭐라 한다? 입법의 불비. 그래서 만약에 갑이 여기에서 다시 또 그런 영업을 한다 해도 양수인들이 너 왜 이게 경업을 금지했네? 근데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항변으로 갑이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그게 법에 뭐 했을 때 내가 너한테 손해배상을 부여를 한다. 그런 근거 규정이 없잖아. 이렇게 항변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다 조문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도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해결된 것 같아요. 우리 프린트 있는 내용하고 여기가 제 판산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판산 내용 위주로 이제 점검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반한 경우에 입법의 불비인데 경업 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합니다. 그럼 갑이 뭔 소리 나는 못해 법에 규정이 없어 이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상 채권자 보호가 있는데요. 영업상 채권자 보호. 자, 보시면 이제 채권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양도인의 채권자 보호죠. 자, 개개의 이제 재산이 따로 이전되고 이전 재산이 채무인 경우도 있고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 인수가 없다면 영업 양도라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까만 건 글씨고. 그러나 아니 물, 이거 봐요. 이 사람이 이 가게를 팔았는데 이 가게를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애들하고 얘한테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원칙은 그 얘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개개의 재산이 따로 이전되고 이전된 재산이 채무인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양도인이 뭐 채권자나 이런 사람들 영업상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 인수가 없다면 얘기 넘겼습니다 이런 말이 없다면 양수인이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러나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하거나 채무 인수를 낸 경우에는 외관의 법리에 의해서 양도인도 책임을 진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거다. 이거. 양수인이 소송하면 변제 책임지고 불소송하더라도 채무인수 강구했을 때는 변제 책임진다. 이게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거야 이거 밑줄 친 거. 이게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일정한 경우 이제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호를 적용해야 돼, 불적용해야 돼. 당연히 적용해야 되겠죠. 채무 인수, 강구. 이거는 뭐야? 어떨 때? 이건 이제 불소경했을 때. 소경했을 때 당연히 책임을 지고 불소경했을 때는 그 채무 인수를 강구했을 때. 그다음에 영업으로 인한 채권. 이때 영업이 무슨 영업?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다. 제3자는 선의, 즉 양도인과 직접 거래한 채권자, 즉 양도인의 직접 상대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도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 1, 2의 채권자 누가 있었냐? C가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 음, 채권 양수인이야. 이렇게 했어. C가 A에게 야, 너 왜 돈 안 줘?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마침 얘한테 받을 게 있다. 그럼 당신 받아 가세요. 얘가 알려줬어요. 이런 사람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양도인의 채권자나 양도인에 대한 어, 제3 채권 양수인 그죠? C 같은 사람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제3자가 선의이어야 하는데 이때 양도인과 직접 거래한 채권자 아까 봤던 우리 뭐 A 또 양도인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 C 같은 사람도 포함시킨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양수인이 책임지기 위한 요건 이 양수인이 변제 책임 보세요.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진적 연대 책임이에요. 합의가 없어도 한다. 이런 부진적 연대 책임 어디서 많이 배웠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 명의대자 책임에서 배웠죠? 양수인 재산의 강제 집행이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자 그다음에 면책되거나 책임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수인이 책임 없음을 지체 없이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통지한다. 이때는 면책된다. 이때 어떠한 경우야? 이때 중요하죠. 이때가 바로 어, 소경할 경우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소경할 경우. 그래서 등기는 누가 하는 거야? 양수인만 한다. 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한다. 이거 배웠나요? 저 했잖아. 어째서 여기서 했잖아. 음. 양수인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이 양수인과 채권자에게 어떻게 해요? 통지한다. 둘이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럴 때 채무 변제하지 않는다. 이때도 채무 변제하지 않는다. 그 어떠한 경우에 채무를 변제하고 안 하고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한다. 이해되셨죠? 이해를 하시고 반복해서 보세요. 알았죠? 모두 암기한다. 천재입니다. 천재. 아셨죠? 여러분은 천재. 암기왕. 한번 암기해봐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두 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시험 당일에 여러분 책 넣으세요. 시험 보겠습니다 했을 때 바로 보고 답이 나왔을 때 기억력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러 갔을 때 끝까지 시험을 채점을 안 넣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다시 오시면 그 다음에 양수인이 변제 책임이 있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 양도 또는 강고 통지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몇 년? 2년. 책임의 소멸 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요 2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업상 이제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호 수경 시에만 강고 통지 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호 수경 시에만 인정되고
선의이고 무중가십일 때, 그리고 변제한 때, 이 세 가지 요건 꼭 기억합니다. 즉 채권 양도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채권 양도가 있으면 안 되죠. 이럴 때 바로 뭐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갚을 돈을 양수인에게 갚아도 갚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뭐냐, 영업 양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업 양도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사례까지. 그래서 사례 영업 의미 효과 요거. 그래서 이런 효과는 음, 여기 있는 요건데요. 요걸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 이렇게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지우개는 너무 아까웠고, 그죠?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이제 이걸 따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장짜리도 영업 양도,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따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영업 양도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했는데, 네, 전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하면서 했고, 두 번째는 강의 교환으로도 했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마무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이렇게 조문으로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지,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조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 자, 그럼 이제 조문으로 이제 보시면, 자, 영업 양도에서 이제 영업들은 좀 더 객관적인데, 자, 제목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조문을 공부하실 때 이 제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 테마 핵심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그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뭐가 생각나야 돼? 어, 이게 그거네. 영업 양도의 효과네. 효과 중에서 양수인 보호구나. 아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상호를 적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책임이라며. 네? 상호를 적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양수인 일정한 경우에 변제 책임이 있네? 이거 뭐야? 양도인의 채권자 보호를 해라는 그런 말인가?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수인의 변제된 책임이 또 있고, 자, 보시면 보세요. 이제 조문을 보시면. 그럼 전부 다 여기는, 그거네? 다 이제 영업 양도의 효과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공동 영업을 하지 못한다. 자, 약정 한때에는 몇 년간?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20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못한다. 야,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배웠던 이제 영업 양도. 자, 근데 중요한 거 이게 뭐가 있어요? 위반 시, 뭐야 이거? 위반 시, 아까 뭐, 영업 양도를 중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래도 행사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걸 우리가 입, 음, 입법의 불비라 이렇게 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조를 보시면 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하는데 영업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착용한다. 이걸 우리가 딱 줄여서 뭐라 한다? 소종한다. 양도인의 영업을 위한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다. 와. 그래서 양수를 받고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변제 책임이 있네, 채권자에게.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의 영업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 없음을 등기한대. 등기. 누가? 양수인이.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통지를 통지한 경우, 누가 통지를 둘 다 했을 때는 뭐 같다. 전항의 규정이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거 잘해줘. 소경하더라도
전항의 규정 소경이잖아, 소경. 소경은 등기하면 책임이 없대. 그 다음에 통지해도 갔대. 책임이 없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죠? 네. 아,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영업 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 1항의 경우. 와, 전조가 뭐야? 이거지, 42조. 1항은 뭐야? 이거지, 상호. 아, 그럼 뭐야? 상호 소경이네. 그래서 이 소경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노경이 아니라 노경. 아, 요즘 노경을 뭐 해야 되나? 몸이 좀 이렇게 축이 나네. 노경. 사슴뿔. 예. 이게 소경이에요. 알았죠? 예. 여러분도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아셨죠? 예. 이렇게, 예. 소경일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변제한 때, 세 가지 조건. 소경해야 되고, 무조건. 그 다음에 선의이고, 무중과실이고, 변제한 때 그 효력이 있다. 야, 이건 뭐였어요? 아까 우리. 그렇네. 얘는 뭐냐? 어, 채무자 보호해주는 규정이네. 다 했다, 이제. 양수인 보호, 채권자 보호, 채무자 보호. 채무 인수를 강구한 때 양수인 책임. 그런데 이제 소경하면 책임이 있는데 불소경했을 때 영업 양수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럼 이게 뭐야? 불소경. 불소경하면 변제 책임이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업이라는 채권을 채무를 인수할 것을 강구한 때 책임이 있다. 와. 불소경하더라도 채무 인수를 강구하면 책임이 있다. 이해됐죠? 이거 뭐야 아까? 음, 여기서 또 나오네. 채권자 보호.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양수인이 42조 1항과 42조 1항 상호 적용하고 전조 규정, 채무 인수 강구, 채권자 보호 조항들이네요. 변제 책임 있을 때, 변제 책임 있을 때, 그러니까 상호를 적용하거나 불적용할 때 변제 책임이 있다. 상호를 적용하든 불적용하든 변제 책임이 있다. 즉 적용하든 불적용하든 변제 책임이 있을 때는 양도인은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 양도 또는 강고 후 언제까지 계속 책임을 부담할 수 없잖아. 2년이 경과하면 그 책임이 소멸된다. 2년 기억하시죠.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영업 양도는 다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업 양도의 의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지겹죠? 같은 걸 3번 했습니다. 음, 치울 리가 어디 있어? 반복 잘 하시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고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차 수업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